이웃과 이웃 사이 웃음꽃을 나눠온 당신이기에 PCB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더 가까운 은행이 될 수 있도록 Pacific City Bank. 오늘 미국과 한국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58만 불까지 상속세 공제가 있는데, 즉 재산이 1,158만 불이면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 그러한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350만 불로 줄이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올해 안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든지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증여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하면은 그러한 공제 한도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특히 한국 부동산이나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부동산을 상속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본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망 후에 자식들에게 이와 같이 상속을 시킬 때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방법이 있고, 또 유언장이 없어도 법정 지분에 따라서 상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미리 만들고 싶으시다면 미국에서도 유언장을 만들 수 있고, 미국 유언장 방식에 따라서 증인 2명이 서명을 하고 본인이 유언장에 또 서명을 하고 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증을 해서 공중 유언장을 만들어야지만 한국 등기소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필 유언이나 다른 녹음 유언 등을 하면은 한국 법원에 검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한국 법원에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만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만들 때에도 공증해서 유언장을 만드시도록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통 6개월 내로 상속세를 내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9개월 내로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2억밖에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 돌아가셨으면은 그 한국 재산 10억에 대해서는 2억을 공제한 8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9개월 내로 내셔야 되고, 또한 부동산은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상속등기를 해서 이전한 후에 상속세도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속 후에 부동산을 매매해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동산 상속 후 6개월 내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 매매가가 다시 상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6개월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같이 재산을 만약에 10억에 상속받았는데 그 10억에 상속세를 낸 경우에는 그 10억에 다시 팔게 되면 전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10억에 상속받은 재산을 12억에 팔게 될 경우에는 그 2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상속 이후의 매매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등을 고려해서 그 양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속 이후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상속세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서는 약 6개월 이상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으면 다 합산이 돼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미국으로 송금한다든지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하면 증여가 돼서 그 사망 시에 그 송금한 금액들도 다 상속 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가셔서 미국을 송금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송금을 한다든지 또는 은행에서 막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려고 많이 인출을 하는데 그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도 다 상당히 많은 그 액수의 금액들이면 큰 금액들이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2억 이렇게 큰 금액들이면은 대부분 다 증여로 추정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예금을 인출할 때에도 이와 같이 현금을 많이 인출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형제간에 상속 분쟁이 많이 있는데 그 상속을 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상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상속 포기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팔아서 주겠다 이렇게 믿고 상속 포기서를 써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재산을 팔아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서를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같이 상속을 받고 같이 매매해서 같이 그 지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며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도 매도 후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서로 작성해서 매매 이후에는 바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형제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유언장으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분들이 유언을 받지 못해서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한국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반드시 그렇게 다른 형제에게만 증여가 됐다 아니면 유언장에 의해서 유증이 됐다 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청구만이라도 하면은 시효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그런 유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것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랜트에 대해서 약 10분에 걸쳐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그랜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그랜트는 시점, 그 다음에 펀드 구성 여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시는 회계사, CPA나 세무사, EA분들이 모든 거를 다 챙겨주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업주 본인께서 뉴스라든지 또는 각종 지자체의 노티스를 이렇게 실시간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제일 최신 정보를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마 다른 타픽에도 이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변에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봤는데 왜 나는 못 봤느냐 해서
없는 서류를 일부러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접수받을 때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일단은 다 그랜트를 주고 나중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랜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4월 28일인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변동사항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진행사항에 따라서 또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텐데 계속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처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현재 연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랜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랜트, 주정부에서 주는 그랜트, 그리고 카운티, 그 다음에 각각의 시티들이 4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그랜트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랜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PPP, 그 다음에 EIDL,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RRF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PPP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로 또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셜 넘버가 없으시면은 이 파일 자체가 안 됐는데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ITIN, 즉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파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소셜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처리 지연 속도가 늦는다든지 추가 요청 서류를 받는다든지 조금 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나 만약에 리젝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현재 PPP를 지원해주는 금융기관 개수가 무려 5,461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지원을 하셔서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서 올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기준 그대로 올리시되 리젝 사유가 석연치 않다 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EIDL이라는 SBA에서 그랜트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차 때 1인당 1,000불, 종업원 1인당 1,000불에서 맥스 10,000불까지 어드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지자체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체에 대해서 최고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론들이 나왔을 텐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새로 생긴 것이 타겟티드 어드밴스라고 해서 하나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EIDL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이 엘리저블 하거나 또는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받으신 이메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지도를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넣으면은 그걸 받을 수 있다 없다 표시가 되는데 본인의 그 해당 지역이 보라색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받을 수가 있고요. 같은 집코드 내에서도 그 주소지에 따라서 또 블락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 잘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선정이 돼서 연락을 받게 되면은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드밴스로 5,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SBA에서 세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새로 생긴 그랜트인데요. RRF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레스토랑, 그다음에 레빗, 그리고 펀드라고 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저희 식당 업종인데요. 이 식당 업종의 재건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이 RRF라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월 28일이 아마 어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공지가 나갔고요. 4월 30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서 5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4월 30일 날부터 시행되는 사전 등록은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만들고 아이디를 또 만들고 패스워드를 받은 다음에 5월 3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불에서 최대 50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였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라고 1차에서 5차까지는 현재 다 마감이 됐고요. 현재 이제 4월 28일부터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오후 5시까지 6차가 진행되는데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6차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원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아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길 이렇게 권유드리겠고요. 보통은 이제 마지막 날 12시 59분자로 마감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시간대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웹사이트가 다운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오후 5시에 종료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운티를 4개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LA 카운티,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하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 이렇게 4개를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카운티 및 이어서 부속으로 설명드리는 각 시리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시행하는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그랜트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모든 지자체에 따라서 접수 방법, 그 다음에 지원 규모, 시행 및 마감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도 이렇게 참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사업자 본인 분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이제 LA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테일 샵하고 퍼스널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발소,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서점, 이런 모든 대부분의 리테일 샵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시면은 최대 한 10,000불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전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추가 요청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면은 그거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시행일은 이미 이제 시행이 됐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업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City of LA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City of LA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렌트비를 내지 못하시는 경우에 이제 LA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못 낸 금액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포인트가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20%를 납부한다고 동의를 해주시면은 그거 80 플러스 20에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최대 25%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랜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운틴 밸리라고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2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5인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나는 10,000불까지 주는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000불까지 주는 론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랜트는 안 갚아도 되는 거고요. 론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받으면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요 내용은 다음번 또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가장 쉽게 구분을 하면은 요 이제 그랜트를 받게 되면은 W9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해당 연도가 끝나는 다음 연도 1월쯤에 1099이라는 서류를 받으실 텐데요. 그러면 요거는 인컴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게 없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방 차원의 그랜트는 인컴이 아닌 부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항상 내용이 바뀐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세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계속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파운틴밸리였고요. 두 번째 도시는 LA 이 도시 중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스탠톤이라는 도시는 가든글로브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한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여기는 작년 12월부터 그랜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접수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2년치 매출액을 전부 입력해야 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올려야 되고 무려 16가지 종류의 이제 서류를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야 되는,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접수를 못 하시거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좀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펀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탠톤에 계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여기는 던스 넘버라는 거를 발급해서 같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던스 넘버 받는 자세한 사항은 구글에서 던스 넘버 발급 방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500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자금은 소진시까지 계속 그랜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시티 오브 애나임이라는 도시에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펀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인도어에서 아웃도어로 우리가 다 옮겼지요. 그렇게 이제 무빙할 때 그랜트를 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다시 아웃도어에서 인도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이렇게 비용들 또는 인스톨러 설치 비용이라든지 그런 뭐 작업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해주는 그랜트고요. 이거 역시 소진될 때까지 계속 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NIM 웹사이트, 시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넘어갑니다. 리버사이드를 보면은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시티 오브 리버사이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로 가보시면은 역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자 중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그랜트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시행된 지 좀 됐습니다만 펀드가 남아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아마 작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또 페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그랜트는 아니지만 론으로 $10,000불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고요. 아까 론은 갚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랜트는 안 갚아도 되는 거고요.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아직 펀드가 남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재신청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셔서 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샌 버나디노 카운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중에 제일 큰 도시가 온타리오라고 있어요. 여러 큰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온타리오라고 있는데 이 온타리오도 마찬가지로 스몰 비즈니스 업수를 대상으로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펀드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앞에 리버사이드처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시행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스팟성으로 또 이렇게 펀드가 유용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도시들 이외에도 우리 도시는 왜 없을까 하는데 이미 시행이 돼서 끝났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 예정인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29일인데요. 녹화 날짜가. 오늘 날짜로 꼭 시행되지 않는 그랜트라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라든지 또는 각종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계속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를 유지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 저희 한미 텍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LA 총영사관하고도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총영사관의 손영수 영사님께 문의를 주셔야 되고요. 저희 한미 텍스 포럼, 이게 영어를 그대로 한글을 영어로 만들면은 코리아 US 텍스 포럼 @gmail.com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업데이트 사항이 발생하면은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